올 여름이 시작된 후 6월과 7월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최고 기록을 경신할 만큼 이 폭염이 북반구를 강타했는데요. 이런 폭염이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올 여름 우리나라도 덥긴 했지만 다른 나라의 폭염보다는 덜 더웠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의 폭염과 함께 경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여름 폭염이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많이 더웠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반구는 이제 6월부터 8월까지가 여름철이죠. 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이상 폭염이 발생을 했고요. 이어서 6월부터는 북반구 전역에 폭염이 시작되었는데요. 유럽의 스페인과 북아프리카가 4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을 했고요. 이어서 남유럽이죠.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런 나라들도 40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발생하면서 산불이 아주 도처에서 발생을 했고요. 미국도 6월에는 남부 지역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시작을 했는데 7월에 들어와서는 남캘리포니아 등 서부로 옮겨갔고 7월 중순서부터는 북동부 지역을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 북부지방인 베이징이 40도를 넘었고요. 일본도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간도 지방에 이상 폭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겨울이죠. 남미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도 35도가 넘는 이상 폭염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전 지구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이상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우리나라 서울의 최고 기온은 40도를 넘은 적이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이제는 보통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폭염이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일단 선진국 같은 데서는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록펠러 재단 회복센터는 2021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00억 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이 센터의 책임자인 케이시 바우만 맥클라우드는 더위가 계속되면 인간 사고가 느려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특히 농업과 건설업 피해가 극심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지난달 23일에 CNN은 폭염이 미국 국민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주고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요. 무디스에 따르면 폭염으로 온열 질환이 늘어나면서 GDP가 2100년까지 최대 17%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올해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은 폭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적 피해는 16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히 가난한 나라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상위권 10% 국가는 폭염으로 인해서 GDP 평균 1.5%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에 하위권 10% 국가의 GDP 평균 손실은 6.7%로 4배 이상,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보았었죠. 네, 예상보다 이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지난달 23일이었죠. 블룸버그가 신흥국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예.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염이라든가 함께 또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동태평양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간이 3달 이상 지속되는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전망이라면서 이로 인해서 식량난이 심하게 되면 물가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거죠. 블룸버그는 주로 아시아 국가인 인도라든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매우 취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전망한 이유로는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인도나 동남아 국가들은 극심한 폭염과 함께 가뭄이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 식량 생산량이 많은 이 나라들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죠. 아직 슈퍼엘니뇨로 접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폭염과 호우로 인해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쌀 가격이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인도 델리에서의 소매 쌀 가격은 올해 벌써 15%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인도는 그러다 보니까 쌀의 일부 품목 수출을 금지를 했죠. 태국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태국 쌀 수출 가격은 6월 말 톤당 518달러로 1년 전보다 24%가 상승을 했는데요.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도 쌀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각국은 식량 안보를 기조 삼아서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헝가리 등 19개 국가가 이미 식품 수출을 금지를 했고요.
아르헨티나 등 8개 국가도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시장의 밀 가격이 폭등을 했죠. 문제는 앞으로 식량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폭염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될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식량 가격이 오르게 되면 신흥경제국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시아 신흥국 가계 예산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인데요. 국제통화기금 데이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바스켓에서 인도의 식료품 비율은 약 46%, 러시아가 37%, 태국이 36%, 인도네시아가 33%로 러시아를 제외한 세 나라가 식료품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식량 가격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들의 국가 채권 수익률은 오르고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신흥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수파엘니뇨의 경우 식량 부족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이 강력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동남아 국가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연간 곡물 수입이 1,700만 톤 수입하는 세계 7위의 수입국입니다. 2022년 기준 식량 자급률은 32%이고요. 곡물 자급률은 29.9%밖에 되지 않는 나라거든요. 만일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